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말리고 있다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보도로 이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카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출신 A 씨, 그리고 변호사 B 씨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해 최상병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8월 9일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JTBC 김지아입니다. 저희가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뤄진 통화 녹취까지 모두 분석해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이미 그때부터 해병대 사성 장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자신이 VIP에 얘기해주겠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승진을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대장으로 올려서 육해 공군과 함께 4군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엔 이를 위한 군기령이 개정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이 해병대장 자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기회야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그런데 최상병 사건 발생 후 나눈 대화에서 그 자리에 바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을 앉히려고 했던 구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만류했다고 하면서 했던 말과 이어지는 맥락인 겁니다.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별 3개인 현재 해병 사령관부터 만든 뒤 대장으로 바뀌면 노려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가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VIP 구명 로비 발언의 당사자 이종호 씨를 저희 뉴스룸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언론과의 첫 육성 인터뷰입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VIP는 김 여사를 말한 게 맞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구명 로비 발언은 모두 과장된 발언, 그러니까 허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씨의 인터뷰부터 보시고 이 씨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녹취 속에서 VIP를 언급한 인물입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후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와 진행한 첫 육성 인터뷰에서 이 씨는 다시 VIP의 대상을 공식 수정했습니다. 제가 뭐 VIP라고 하는 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서 예전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2009년인가요? 우연한 제가 아는 지인하고 식사 자리에 제 지인이 해서 잠깐 한 20-30분 들렸다 가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도이치 권오수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VIP 발언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해병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다 과장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의 토대를 한 걸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발언 녹취로 인해 불거진 구명 로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공수처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러달라, 자진 출두하겠다. 그리고 통화 기록 바로 제출하겠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이 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에 대해 말해왔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수행원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서 이 씨가 VIP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은 구명 로비의 창구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그 역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저희 JTBC가 자신들의 단톡방을 단독 보도한 뒤에는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배경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해병대 골프 모임 카톡방에서 1사단의 초대를 전한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도 송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도 사의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건 직후인 7월 28일 그리고 경찰의 사건을 재이첩한 다음 날인 8월 25일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에 따르면 그 사이 임 전 사단장이 실제 사의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송 씨는 지난 4월 통화에서도 관련 내용을 거듭 말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냐.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있으면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송 씨는 JTBC 카톡방 보도 이후인 6월 말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대상으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경호처는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처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지난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받았던 대통령실의 전화.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특히 이 번호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재개통한 걸로도 확인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JTBC가 이종섭 당시 장관이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했다고 보도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직후엔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번호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02-800-7070은 기밀사항입니까? 기밀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측은 02-800-7070 가입 정보를 묻는 국회 질의에 2022년 5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됐고 지난해에는 명의를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당일 재개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 5월 28일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JTBC가 이 전 장관과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을 보도한 다음 날 해지와 재개통을 했던 겁니다. 국회는 02-800-7070 발신 기록도 요구했지만 KT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받은 기록은 있는데 발신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군사법원도 해당 번호 통신 기록을 제출받기로 했지만 텅 빈 자료만 받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전화번호는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왜 쓰던 전화를 해지하고 재개통했는지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800-7070의 사용처가 경호처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보면은 공교롭지만 여러 가지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행안위에 있던 이해식 의원이 그 통화 직후 2분 뒤에 사건 기록이 회수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해서 즉각 회수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처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경호처장 말고 예를 들어서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맥락을 본다면 이 김용현 처장도 이번에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수사 외압과 축소, 왜곡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역시 수사를 특검을 하게 되면 밝혀질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본인의 판단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을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이른바 이종호 씨, 이분이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VIP를 얘기한 사람은 김규환 사령관이었는데 그 뒤에 바로 언론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허황되고 과장됐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자기가 지칭한 VIP는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그지만 또 아주 엄중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을 교체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이자 핵심 측근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내정됐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 논란의 중심에도 섰던 인물입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한 뒤 초대 경호처장을 맡아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과 정치인 등의 입을 틀어막는 등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야당은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입니다.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에, 장호진 안보실장을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하는 연쇄 인사를 냈습니다. 신 장관과 장 실장이 임명된 지 1년도 채 안 돼 교체되면서 경질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새 체제를 갖춘 거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용현 경호처장 한 명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고위직 인사가 2명이나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는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김용현 후보자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안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했을 때도 꿈쩍 않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안보 문제로 장관을 교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실장이 8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안보특보로 가는 것도 사실상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기 위한 위인 설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외교가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외교부 차관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장 실장 대신 군 출신인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주 국회에선 김 후보자가 국방부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김 후보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최소 11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VIP 경로설 당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저희 JTBC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거짓 공작이라며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통화한 일은 수시로 있다면서도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VIP 경로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2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군검찰이 최상병 사건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낸 8월 9일에는 김 후보자와 임 전 비서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5분 만에 연쇄 통화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JTBC에 V, 즉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할 일이 수시로 있다며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치 선동질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한 날들을 전후해 경호가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4일 대통령 휴가지에 있는 저도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2번 전화했습니다. 대통령 휴가에 동행한 경호처장이 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고 한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첫 출근길에 나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장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최상병 사건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겁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2차례 통화한 기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가입자도 경호처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충암고 라인이 군 요직에 배치됐다는 학연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경호처장 시절 주도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카이스트 학생에 대한 입틀막 경호 논란 역시 야당의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02-800-7070 전화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 뻔뻔스럽게 정치 선동 운운합니까? 김 후보자는 또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확장 억제와 해구산이 기본이라면서도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한데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잇따라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계엄령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김 후보자는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전두환 시절의 하나회를 언급하며 충암파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하나회.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짜회. 그다음 충암파, 용현파가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가 직접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2016년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추미애 의원은 충암파에 대한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데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아.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가 부인했지만 야당은 계엄에 관여할 수 있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을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우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계엄을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 국감장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애인에 비하는 비속어를 쓴 건 군복 입었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입니다. 그러자 야당이 하는 게 꼭 전두환 차지철 같아 좋다고 하니 감사하다고도 했는데 이어서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오전 질의 때 야당이 국감에 함께 출석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여 사령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발언 도중에 끼어들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왜 고함을 주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런 여 사령관을 두둔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김 장관이 다시 맞받으며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장관은 오후 질의가 시작된 뒤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 사태를 계획했던 건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를 통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불러 모았고 지난달엔 계엄 모의, 계엄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구속되기 직전 자신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계엄 사전 모의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일 전인 올 6월, 올 10월, 올 11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세 차례 있었고 계엄을 암시하는 대화들이 오가는 회동이 이어졌고 마지막엔 계엄이 직접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을 암시하거나 또 마지막 회동에서는 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즉 계엄에 대한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여전사령관 등을 관저로 불러 모인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뿐만이 아닌 사령관들까지 불러 모았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특히 6월 회동은 김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인 경호처장 시절의 모임이어서 계엄 모의를 시작한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등 5명의 마지막 회동이 있던 11월에는 정보사령부까지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현역도 아닌 전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직접 정보사 소속 현역 간부와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주고받은 사실,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이 공작을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수십 명의 장성들 가운데 계엄 선포 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곽 전 사령관 한 명뿐이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내란 사태를 벌인 이후로 대놓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웠고 비상계엄이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였단 궤변까지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의 배경을 번호까지 붙여가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운 건데
지난 12일 28분 20초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수사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계엄 선포가 정당한 업무였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계엄이 실패한 데 대한 아쉬움까지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지지층을 염두에 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